안녕하세요. 대구 구지초학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온라인 학습을 배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지초학년 담임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함께 만드는 사회 시간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속한 곳이 사회겠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깐 이것만 알아주세요. 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외부 공개 게시가 금지됩니다. 캡처 녹화 공유는 안되는 거 아시죠? 오늘 배울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우리나라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서 26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새라면 어떨까요?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지형이 이렇게 잘 볼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한 마리의 새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잠깐 이건 알고 갑시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형을 배우는데요. 지형이란 땅의 모양을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방향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동쪽은 어딜까요? 네, 바로 오른쪽이죠. 자, 그렇다면 서쪽은 왼쪽입니다. 자, 그리고 남쪽이 아래쪽이죠. 그리고 북쪽은 위쪽입니다. 동서남북. 네, 이 네 가지 방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동쪽에 있고요. 일본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남쪽에 있네요. 자, 한번 우리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우리 이 대륙을 향해서 표요하고 있는 호랑이 모습과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살펴볼게요. 네. 자, 우리나라의 모양이 참 아름다운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쪽, 서쪽, 남쪽 모두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나요? 네,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북쪽은 이렇게 중국, 러시아와 맞닿아 있어서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는 그렇다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위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남쪽에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구 구지초등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대구 구지초등학교에 어디 있니? 네. 자,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자, 여기 주변에 여러분 집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대구 구지초등학교입니다. 자, 우리 동네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대니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천도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지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를 전체를 한번 비추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렇게 둘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지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네,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뭔가 울퉁불퉁합니다. 이것은 바로 산이에요. 우리나라 지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산지 지형입니다. 여러분 산이 너무 많죠? 그죠? 끝도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렇게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도 있다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쭉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런 마을이 우리나라의 전 해안을 걸쳐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 방파제도 보이고요. 배도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섬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안이 엄청 많습니다. 어디에 걸쳐 있을까요?
동쪽, 남쪽, 서쪽 바닷가에는 다 이렇게 해안 마을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지형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선생님, 왜 우리나라는 산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산이 아닌 지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뭔가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형은 어떤 지형이냐면 바로 논입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그 쌀을 생산하는 이런 논이 있습니다. 자, 이 논은 산에서 쌀을 기를 수가 없죠. 이곳은 모두 평야입니다. 하천 주변으로 넓고 평탄한 땅인 평야가 있고요. 왜 하천 주변에 평야가 있냐면 쌀을 기르려면, 우리 벼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하천이 있죠. 그리고 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지형들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 서쪽 바다에 많은데 이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네, 바로 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몇 개의 섬이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도 하나하나 다 세알려 보진 않지만 여기 보세요.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래전부터 배를 통해서 이동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섬이나 암초라고 하는 바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가 이 암초의 섬에 부딪히면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지금도 배를 운항한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제주도입니다. 이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산이 있죠. 이 산은 바로 맞습니다. 한라산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대학생 때 한라산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와, 시간이 5시간, 6시간이나 걸려요. 여러분, 이 지형을 보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천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하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어디가 하천인지 잘 모르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사람에게 핏줄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핏줄과 같은 이런 하천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입니다. 이 강은 바로 한강이겠죠. 한강은 서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서해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강도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남한강 그리고 북한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북쪽에 또 보면 이런 대동강이라는 굉장히 큰 하천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특징을 발견했나요?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은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산이 대부분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쪽보다는 동쪽에 더 산지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높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부터 동쪽까지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비교 중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동쪽이 지금 높이가 높은 지형은 1279m까지 이렇게 있고요. 네, 12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 여기 동쪽에 많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중부나 서부로 가면 높은 산이 비교적 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먼저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지형을 차지하는 곳이 산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하천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기본적인 쌀을 생산하는 곳인 이런 평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 우리나라 남쪽 바다나 서쪽 바다에 이런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을 잘 살펴보았죠. 두 번째 활동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땅 모형을 만들 건데요. 교과서 활동 자료 4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형도가 나와 있지요. 먼저 이게 뭘까요? 육지의 높이에 따라서 땅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육지의 높이가 낮은 곳은 녹색,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짙은 갈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육지가 높은 곳 어디예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산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나타나 있듯이 하천은 무슨 색깔일까요? 맞아요. 파란색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먼저 산은 갈색, 하천은 파란색입니다. 선생님, 이걸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형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 사인펜이나 색연필을 이용해서 지형이 높은 지역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하천을 따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색깔을 칠해 볼 겁니다. 이렇게 분석 단계가 끝나면 짜잔! 여러분, 점토나 물감 등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그런 땅 모형을 만들 건데요. 그런데 집에 지금 준비물이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 과제, 우리나라의 지형을 분석하는, 그래서 색연필, 사인펜으로 색칠해서 나타내는 활동을 필수 과제로 하고요. 혹시 집에 점토가 있거나 준비물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활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 살펴보기. 우리나라는 산지, 평야, 해안, 하천, 섬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쪽이 서쪽에 비해서 산지가 많고 더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각각의 구체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대표적인 지형도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본격적으로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세요. 수고했습니다.